좀 물어보시겠어요? 예,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우리 이종훈 실장님 증인 군생활 몇 년 하셨나요? 뭐 생도생활 빼고는 26년 했습니다. 16년이요. 오랜 군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성우 처장의 임무 그 부여를 보면은 군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한 임무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가서 뭐를 딱 해라도 아니고 가서 뭐 거점을 확보해서 전문가 조직이 오면은 인계해라. 근데 전문가 조직이 어딘지도 명확히 안 가르쳐주고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원래 지시는 그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가서 그 거점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죠? 거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전문가 조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국정원이든 어디다 해도 오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인계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그럼 너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시를 군생활하면서 받으신 적이 있어요? 뭐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게 더구나 무슨 비상계엄식의 어떤 계엄 사무와 관련된 그 지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내려와야 되는데 하여튼 혼선이 많이 있었네요. 그죠? 그 계엄이 발의가 돼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평상시와 좋습니다. 다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 계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임무 하달을 이제 받으셨고, 예. 그죠? 그리고 또 임무 하달을 받고도 또 한참 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전이나 그 통과가 된 이후에 출발을 부대에서 하셨고, 예. 그죠? 지금 본인은 1시 27분이지만 뭐 다른 또 팀들이 예. 조금 일찍 갔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하달받은 임무의 그 목적지인 선관위는 근처도 가지 않고 뭐 일부는 뭐 근처 어디 저 공터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떨어진 어디 휴게소, 의왕 휴게소 주변에 있다가 돌아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러니까 임무와 관련해서는 예, 이동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동한 거 말고는 예. 임무와 관련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신 분 하실 거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요? 정도. 예, 피고인 뭐 아까 저 뭐 하실 말씀 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그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좀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증인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네네. 예. 그 12월 6일 날 이제 우리 증인에 대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6일 날 증인에 대한 해임 결재 또 오호령 씨가 후임이었잖아요.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제가안은 이미 오전에 올라와서 내가 저 오전에 누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나를 방문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두 분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 해임 제거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지고 오후 1시 좀 넘어서 제거를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오후 상황 가지고 지금 해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사혁신처 거쳐가지고 올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5일 날 해임 통보가 가고요. 6일 날 오전에 저는 그때 관저에 있는데 관저 전자결제 이걸로 저 증인에 대한 그 해임 제거안과 오호령 씨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거안이 이미 올라와서 내가 점심 무렵에 눌렀는데 그거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는 누구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도요. 홍장원 씨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40분, 3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본인이 지렁이 글씨를 뭐 우리가 입수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문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좀 전에 검찰 말씀 들으셨죠, 변호사님들?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근데 다른 사건에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예, 특검의 사건일 텐데요. 예, 특검도 뭐 부서별로 서로 뭐 장벽을 쳐가지고 다른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제는 일단 적어도 특검 측에서 아는 한도는 뭐 다른 사건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조사한 바는 없다. 이게 대답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반대 신문 해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안 그래도 말씀드린 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방청객들한테 법정 질서 유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기일에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법정 내에서 이제 어떤 분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SNS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서로 입장이 아마 다르신 분이든 또는 뭐 같으신 분이든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허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나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게다가 뭐 방청하신 분들끼리 서로를 뭐 촬영한다거나 찍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탄원서 제출하신 분께 재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다 정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아니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그런 말씀, 피고인도 그런 걸 원하시니까 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은, 뭐, 판사들 때문에, 뭐, 검사들 때문에, 변호사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또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여인영 씨 주신문 반대신문 일부 진행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팡 질문하겠습니다. 윤승영 목현태 사건 증거순번 429번 박한수 진술조서 기록 5130면입니다. 증인이 그린 결심 지원실의 구조인데요. 구조와 위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40-1항 증인의 기억에 따르면은 이렇게 앉은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좀 늦게 들어가서 쭉 가서 잠시 저 끝에 이제 의자가 몇 개 있었는데 앉았다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칸막이가 있고 그 네, 앞에 칸막이. 대통령님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가 있는 중앙 위치 거기 대통령님이 있고 그 왼쪽 저희가 보는 장관이라고 써 있는 장관의 위치는 맞고 네. 그 오른쪽 하단에 지금 본인이라고 써진 예. 그 위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위치가 본인 옆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칸막이 앞에가 맞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칸막이 쪽에 조금 가까이 계셨습니다. 칸막이 쪽에 조금 가까이 가까이 계셔서 계셨- 예, 네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좀 네네. 네네. 네, 마이크 좀 써주십시오. 예, 이게- 피고인이 직접. 네.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요. 이 테이블이 이렇게 된 테이블이 아니고 약간 T자형처럼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이렇게 T자형처럼 돼서 장관이 T자형으로 나를 마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상급심에서 나중에 들어서는 모르니까 차라리 지금 종이 위에다가 한번 아, 그려보신 네네, 제가 다음에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따가 네. 녹지서 뒤에 끼워놓을게요. 네네. 예. 여기 A4 용지 한 장을 사령관님 기억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테이블이 그냥 통짜 테이블보다 약간 T자형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장관이 요쯤에 앉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다 녹음만 남기 때문에 네. A4 용지 한 장을 자 요걸 저기 좀 보여드릴게요. 전해주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예. 요거 나중에 그려서 지금 설명하는 건 저희가 나중에 제출받아서 녹지서에 껴놓을게요.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통짜 테이블이 아니고요.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관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T자형에서 요쪽 좀 잠깐만요. 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빗금을 친 거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부분의 형태 아니냐 그런 책상은. 형식의 약간 T자형인데 장관은 제가 지금 막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거기 앉고 나는 저 입구에 있는 저쪽에 앉아 있었고 우리 사령관님은 지금 이쪽 제일 끝에가 벽에 붙어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었죠. 예,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그죠? 종이를 다시 주셔가지고요. 네. 표시까지 거기다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위치 그걸 아예 지금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종이 드릴게요. 요 파란 종이. 아니 그 종이를 다시 드려가지고. 그거. 네, 맞아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예. 이쪽 벽에 장관님 지금 계신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 벽에 붙어 있는 벽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 테이블 쪽 의자가 아니고 벽 쪽 의자에 장관님이 앉아 계시다 서 계시다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령관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김용현 장관은 거의 마주보는 형식이고, 그리고 장관님은 이쪽 벽 쪽에 있는 의자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거로 나는 기억이 되는데 한번 참가해 보시고 또 장관이 기억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사령관님이 잠깐만요. 지금 말씀으로만 하면 모르니까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주신 다음에 위치를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네. 예. 피고인이 생각하시는 네. 그때 위치가 딱딱 어디 누구는 어디였고 누구는 어디였고 누구는 어디였고. 네네.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대통령, 여기가 국방장관, 그다음에 이쪽
벽에 저 벽쪽 의자 몇 개 중 한 개에 박한수 총장 앉아 있어. 네, 속 기사님,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종이에 위치를 다시 표시한 벽쪽 그림을 의자 몇개 중 제시하며라고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통 테이블 같기는 한데 약간 안으로 들어간 이렇게 약간 T자형 그런 거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세밀한 네. 부분은 모르겠는데 약간 저쪽에 원형으로 아랫부분 원형으로 표시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테이블 자체는 약간 길게 네. 늘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혹시 나세요? 아니면 이쪽 편에 있는 거로 기억이 나요? 저 처음에 계신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하셨을 때는 좀 저쪽에 가까이 계셨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차려졌을 때 장관님은 조금 왼쪽에 움츠리고 말씀하실 것처럼 의자가 조금 낮게 느껴질 정도로 있었고 저쪽에도 뒤쪽에 의자가 있었는데 제가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이렇게 뒤로 가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저 계엄사령관님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떤 대각선 방향 저 벽 쪽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편에서 볼 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건너서 저쪽 대각선 방향에 계신 거로 저는 나는 이 방이 결심지원실인지도 몰라. 나중에 그렇다니까 네네, 그런가 보다 맞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로 기억이 돼서 혹시 기억이 어떠신가 한번. 예, 대통령께서 보시는 앵글에서는 제가 대각선으로 보일 수밖에 저기 서 있어도 네. 사무실 구조가 그렇게 돼서 대각선 제가 잘 보이진 않고 대각선으로 보이도록 그렇죠. 돼요. 내가 예, 이게 그렇게. 바로 이 구조 원래 구조 같으면 대각선이 아니라 바로 예, 예. 보이는데 예, 예. 약간 이 책상을 테이블을 놔두고 이 건너서 계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이제 앞쪽에 의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하고 이제 대통령 사이에 저 의자가 좀 있었습니다. 저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고 계셔도 저는 이쪽에 대각선으로 보이고 장관님은 조금 낮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곳이 약간 이 방 자체가 예. 약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예 약간 약간 정사각형 올라가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계단식도 있고 제가 있는 곳에는 또 이만큼 쑥 들어가 공간이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원래 이 결심지원실이라는 게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네.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결심해야 되는 지휘관이 이 원래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방 자체가 이 제가 방 처음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 나도 처음 거기에서는 이렇게 회의를 그냥 해본 기다리는 건 해봤지만은 네. 회의 주제 하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죠? 예, 예. 약간 이렇게 약간 올루박으로 돼 있었던 예, 약간 모양이구나. 올라가는 네.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종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나중에 녹취서 뒤에 껴놓을게요. 지금 이게 이제 계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며칠이고 뭐 몇 주일이고 진행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미비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계엄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사유든지 간에 서서히 이제 그렇죠.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의 상황실이 막 막바로 되고 막 이러는 게 네. 사실은 뭐 이런 계엄이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비한 점들이 갖춰지고 또 뭐 법령상의 권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이 좀 미비한 점들이 다 이제 되고 인원도 충족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 사건 계엄을 보면은 선포만 됐지 제대로 무슨 계엄 업무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냥 바로 해제돼 버린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실이 구성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실 예, 되지도 못했습니다. 계엄 사령부뿐만이 아니라 예, 계엄 상황실도 사령부 없었습니다. 조직은 말할 것도 예, 없고 예, 예. 상황실도 안 됐고 네네.
뭐 이렇게 연락할 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할 사람도 없고 상황실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만 했지, 어? 선포만 했고 나중에 이제 듣기에 뭐 국회는 이런 저 경비 질서 저 병력이 들어가고, 선관위에는 뭐 일부가 들어갔다는 나중에 들었지만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계획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으로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한테 이런 무슨 실시 계획 같은 것들을 뭐 추가로 들은 거 있어요? 예, 계획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없었습니다. 그냥 선포했고 그런 뭐 그럼 보고를 이렇게 선포만 있고 계엄 선포가 23시 00부로 선포가 됐고, 그죠? 예, 국회에서 거의 2시간 만에 이제 해제 결의가 나고, 예. 그리고 해제 결의 나자마자 즉시 군은 이제 철수를 바로 시작을 했고, 1시 16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병력이 다 철수했으니까 의원들 저 다 들어가십시오라고 선언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작도 제대로 못한 이 계엄에 대해서 뭐 무슨 뭐 내란이니 뭐 이런 거는 아까 얘기를 이미 하셨고, 이걸로 지금 상당 기간 6개월 만기 구속이 됐다가 지금 나와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증인이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계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이게 무슨 통상의 어떤 그 군사 행정 조치 또는 뭐 독재적 어떤 그 행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실행하려고 한 그런 계엄으로 보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군인들은 정밀 계획이라 그러는데 정밀한 계획 뭐 이런 앞뒤 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냥. 선포만. 네, 선포만 제가 느끼기는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는 계엄 사람도 선포문 없고. 보셨죠? 예, 선포문 나중에 나중에 계엄 내용을 그러니까 정확히 대국민 그 담화문 보셨죠? 12월 3일자. 예, 그런 정도로 네? 저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냥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무슨 후속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도 전혀 뭐 저에게 뭐 어디로 간다 이런 보고 다 된 것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사무실 만들고 그 담화하신 그거 말고는 대통령 뵌 적도 없고 결심적으로 오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 1시 3분에 계엄이 이제 해제가 안 되고 시간이 만약에 해제되는 좀 더 걸렸다고 칩시다. 장관도 국방장관도 부르고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도 부르고 내가 국회법을 찾으려고 한 게 우원식 의장이 절차를 문제를 삼았는데 의원들이 그냥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 보도가 방송에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절차에 맞는 건지 그걸 한번 나중에 그 해제 선언문에다가 선포문에 대국민 담화문에 쓰려고 이제 본 건데 이게 만약에 증인이 이제 계엄 사령관이니까 만약에 뭐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국방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뭐 총리나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시간이 좀 갔다고 쳐봅시다. 계엄 상태가 더 뭐 할 게 있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앞뒤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포하신 수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원래 육군 참모총장이나 삼군 총장들은 군정권이 있고, 그죠? 네. 양군이라 그래서 인사, 보급 뭐 이런 게 있고, 합참의장은 이제 작전권,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 국방장관은 그 군정과 군령을 다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권을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엄 임무군 지정 예,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는 예, 거고 그 위임 받아요. 나머지는 법상 군정과 군령을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법대로 하는 거고 예. 그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계엄과장이 그거를 이제 계엄 임무 수행을 지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예.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다 마치셨죠?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이 좀 나는 게 있어 그런데. 네,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실 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예, 그럼 잠깐 마이크 저 네.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강화 수당 있죠. 점프 수당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해달라고. 예, 예, 어? 예. 근데 원래 점프 수당이 특전사에 이렇게 부대별로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 그걸 갖고 나눠서 받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1인당 점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딱딱 받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퍼뜩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류의 어떤 수당 얘기가 많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수당 얘기도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딱 예, 저 변호인 신문하니까 그 점프 수당이 생각이 나요. 그때 특전사에서는 점프 수당을 원래 뛰는 만큼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부대별로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그걸 갖고 나눠서 해야 되니까 점프를 많이 뛴다고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를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사한 얘기를 저도 들은 그걸 기억이 무슨 있습니다. 뭐 네, 계엄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저는 김용현 장관이 그 사령관들한테도 계엄 선포를 알려주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12월 2일 월요일 날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 선포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탄핵되면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은 대단히 자기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만 안 하면 그냥 계엄 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왜냐?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김용현 장관하고 저 사이에 그 선포문 그리고 자기가 그 계엄 매뉴얼에서 본 옛날 그 포고령 그리고 뭐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저에 와서 얘기했지만 1시간 이상 대화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 준비한 게 없는데 내 마음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안 하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주말에 하던가 국회 회기 끝나면 하지 그랬냐.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해줘.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줘야지. 안 하면 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군사재판 증언을 하러 갔더니 그 판사 한 분이 묻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안 하려면 계엄 해제 할 생각이 있었냐? 근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돼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이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제가 계엄법 국회법 책을 왜 가져오라 그랬냐면요. 방송을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를 좀 밟읍시다. 원래는 이게 법사위도 한번 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바로 표결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장은 절차를 밟자 그러고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엄 해제 선포를 하려 그러면은 국회의 그 해제 요구가 다소 절차 미비는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보려고 국방부에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국방부에는 국회법이 없는지 그 책 찾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했더니 민정수석이 금방 검토를 해갖고 와서 절차의 하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는 거로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담화문을 직접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소관부서 국방부에서 부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부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현장 회의록에 부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네, 부서를 안 합니다. 김영두, 아, 그렇군요. 배 변호사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부처 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이 그 나중에 부서를 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설명.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시간은 원래 8시간, 최대 8시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6시간 됐거든요. 그 6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 안에는 좀 끝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칼같이 막 자르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께서 조금 시간 안배를 조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각자 이제 하실 말씀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아쉽네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2시간 그 계획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5시 30분 정도를 전후해서 6시간 정도는 이미 시간을 쓰셨고 한 7시 반까지는 그 뭐 이따가 쉬는 시간 조금 포함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텐데 가급적 그 안에 좀 시간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 끝나자마자 검찰 측에서 구형 절차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변호인들 피고인들 최후 진술 오늘은 그렇게 시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그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오전에 뭐 그 헌법 관련된 이런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좀 세우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제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그 정도는 이제 해 달라. 왜냐하면 지난 기일에 다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뭐 드렸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오늘 어떻게 될래나 뭐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쯤 돼서 계획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변호인들한테 아주 그냥 사정.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